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한 학문 인문학.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학문인데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해외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열렸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고민하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해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떠난 곳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과거 삼국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물론 건축과 공예 등 다양한 교류가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방문한 곳은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규슈 지역. 오늘 이들에게는 특별한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국가에 가서 직접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전반의 인문학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도 대비가 필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입문 프로그램을 준비,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20여 명의 학생들이 일본 전통마을 체험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도시의 이런 역사나 문화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더욱 나아가서 안동시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걸 직접 찾아보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머물렀던 저의 시야가 일본이라는 옆나라지만 해외를 통해서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문과 전통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어느 한 도서관. 인구 5만이 안 되는 다케오시의 온천만 유명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이곳 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좀 고리타분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부터 이제 대학생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개관 이후 2013년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다케오 도서관. 한국의 이름난 도서관도 이곳을 모티브로 했을 정도로 실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특히 위치한 곳이 대도시는 물론 도심지도 아니었고 만든 주체도 지자체였다고 하니 남다른 이력을 가진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되게 조용히 책만 읽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바로 커피도 마시고 진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여기서도 보면 어린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안하고 좀 더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른 일본. 이번에는 도자기로 유명한 아리타로 이동해봤습니다. 1980년에 개관한 이 도자기 문화관은 규슈 지역의 도자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焼き物の技術は朝鮮半島の人がやってます。朝鮮半島のそのものが使っています。そしてその後日本的な、模様であるとか、そしてカラフルな赤、黄色、緑などを使った、色絵磁器をですね作る産地として、大変発展いたします。 이곳은 5개의 상설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은 물론이고 사가연의 도자기 디자인이 해외에 끼친 영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임난 이후 일본으로 끌려갔던 도공들은 이 지역 도자기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당시 일본에 없었던 백자기를 만들어낸 것도 조선인 도공들 덕분입니다. 실제로 장인분들이 와서 이 도자기를 계속해서 일본에서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조선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차 일본만의 특징을 포함시켜가지고 도자기 역사를 발전해서 이렇게 그 주제에 도자기만 있는 박물관까지 세웠다는 점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삼편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다 정립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후대에게 영향을 줬는지 그런 느낌을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슈 지역의 도자기 역사에 관심이 생긴 일행들. 규슈 도자기의 한 축을 이룬 아리타 도자기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잘 보존되고 있는 채석장은 이곳이 얼마나 도자기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타 도자기 하면 이삼평 선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에서는 도자기 신이라 불릴 정도로 하니 후손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신사와 같은 사당을 마련해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도자기에 대한 애정은 물론 이삼평 선생에 대한 추모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역사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과정, 자신의 일을 찾아가고 이제 남들한테 설명해 주는 이러한 일이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약간 이러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삼평 선생님의 그 전통적 가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후손들이 계속 보존해오고 있다는 게 정말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게 느껴져서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삼평 선생을 기리는 곳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해마다 5월이면 이삼평 선생을 추모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도조제가 열리는데요. 마을이 잘 보이는 이삼평 선생의 비 앞에서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有田の人たちは初代が来たおかげで有田焼もちゃんと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ちょうどここが見晴らしがいいとこなんです、でその有田の歴史をずっと見てもらうためにこの上に建てたそうなんです。 어느덧 또 다른 신사에 도착한 일행들. 그런데 어제 색다른 재미에 눈이 떠진 듯합니다. 100일, 오케이. 올해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올해 뱀의 해인데 제가 뱀 띄워가지고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흉 아니니까. 흉 아니니까 말길이래 이게. 발길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게 좋은.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마음먹기에 달렸겠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좌절을 하고 누군가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삼평 선생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원치 않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신 모습이 대단히 존경스럽고 현대에서도 그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한국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한국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대로 보존되고 계승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느낀 학생들. 그들의 일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에서의 또 다른 배움 기대해 주세요.